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0월 20일 이민멘토의 주식 레벨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도 좀 좋은 분위기로 출발을 했는데요. 아마 금요일날 시장이 종료된 후에 애프터마켓에서 시장이 엄청 무너지는 걸 보고 주말 내내 좀 걱정하셨던 분들이 많았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오늘 레벨업을 찍으면서 일단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과 그렇지 않다라는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금요일날 우리 시장이 종료되고 난 뒤에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또다시 나오면서 시장이 급격하게 좀 무너졌습니다. 아마 애프터에서 무너진 건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흔들려서 괜히 금요일날 애프터 시장에서 매도를 하신 분들은 아마 땅을 치고 좀 후회하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은 다시 정상화로 돌아왔고요. 제가 오늘 좀 주제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일단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삼성전자를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 건가, 삼성전자 도대체 언제 팔아야 되는 건가가 고민이 많이 되실 겁니다. 아마도 저희 구독자, 특히나 제 방송을 이렇게 따라서 팔로잉 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를 매도를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강약 홀딩 의견을 계속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디램 가격이 반년 새 4배가 폭등했습니다. 이렇다라는 건 결국엔 디램이 지금 수요를 공급이 못 따라가고 있다는 거고, 디램의 왕자 그리고 디램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게 역시나 삼성전자입니다. 물론 하이닉스도 디램을 생산을 하고 있지만 하이닉스는 이 디램을 가지고 HBM에 집중이 돼 있고, 삼성전자는 HBM도 만들지만 어쨌든 생산 캐파 자체가 크기 때문에 디램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삼성전자의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물론 저는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아직도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심지어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훨씬 더 많은 폭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도 괜찮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디램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지금 삼성전자 매도를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아마 왜냐면 제가 왜 갑자기 삼성전자 얘기를 평소에 꺼내지 않다가 질문이 들어올 때만 얘기를 드리다가 많이 얘기를 드리냐면, 삼성전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고, 오늘 제가 지금 한 3시 한 4분 정도의 수급을 보고 왔는데 삼성전자 외국인 매도가 좀 찍히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약간 수익 보시는 분들도 이제 고민이 되거든요. 외국인들이 파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혼자 이렇게 상상의 나래를 막 펼칩니다. 외국인들이 파니까 나도 팔아야지? 막 이런 생각 하시는데 흔들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수량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물론 3시 반 장 종료가 된 다음부터 또 봐야겠지만, 저는 아직까지도 삼성전자를 만약에 저희 가족분들하고 제가 보유를 하고 있다면, 저희는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유하고 있다면 팔지 않을 것 같아요. 팔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관련된 반도체 종목은 저희가 가지고 있지만 삼성전자만 국한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매도하지 않겠다 라는 거, 이거 궁금하실 것 같아서 오늘의 주제는 거의 일로 정해봤고, 아시아 증시가 초강세입니다. 보시면 일본이 2% 넘게 상승했고요, 홍콩 2% 넘게, 그다음에 중국이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1%대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미중 간의 갈등이 나올 때 잠깐 끊어졌다가, 그러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달래고 이러면서 강세를 보여주는데, 홍콩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는 파악이 안 되지만 일본은 다카이치 사나이가 결국에는 일본 유신회와 통합을 하면서 총리가 될 걸로 확인이 되다 보니 결국엔 그렇게 되면 일본의 돈을 많이 풀 거거든요. 그리고 일본 니케이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 라는 원리로 다가가시면 될 것 같고, 이번 주에 목요일이죠. 한국은행 금통위가 열립니다. 기준금리 결정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예상하기로는 90% 확률 이상으로 기준금리 동결 예상합니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월요일날 아직 목요일 멀었는데 요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금리 동결의 이유는 제가 봤을 때 명백하게 두 가지입니다. 왜 두 가지냐? 첫 번째, 일단은 지금 부동산 정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거기다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 정책 자체가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굉장히 세요. 그러면 여기서 기준금리를 낮춰버리면 부동산 자금이 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기준금리를 쉽사리 낮출 수가 없을 겁니다. 부동산 정책이랑 2인 삼각경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가 뭐냐, 달러가 너무 강해요. 원화가 너무 약세죠.
예, 워낙 약세인 상태에서 금리를 굳이 내릴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봤을 때 미국은 올해 정말 맥스로 보면은 지금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본다면 QT도 중단하는 걸 보면 맥스로 이번에는 0.25, 0.25 두 번의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한국금통위에서 예상하는 거는 미국에서 두 번 내리면 우리는 최소한 한 번 정도 내리면 얼추 맞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준금리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기준금리는 뭐 100%는 아닙니다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면 90% 이상으로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장중입니다. 코스피가 장중에 3,800포인트를 돌파했네요. 예. 저는 이제 3,800포인트를 연말까지 3,800포인트 목표로 봤는데, 이렇게 되면은 뭐 10월달 중 아니면 11월달 중에 3,800 이상으로 안정적인 부분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심에는 역시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중이지만 3,800포인트 돌파, 요 이상으로 더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디램 가격 상승분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상승은 분명히 나올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강세업종과 약세업종 좀 짧게 보겠습니다. 일단 강세업종 제약바이오, 제가 제약바이오를 맨 처음에 이것도 다 순서가 있는 거거든요. 중요도의 순서. 제약바이오를 맨 처음에 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저번주 주식 레벨업을 계속 돌려보시면 약세업종의 제약바이오가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 뭐 알테오젠, D&D 파마텍, 펩트론, 뭐 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 근데 그럴 때마다 제약바이오가 이유 없이 빠집니다. 제약바이오는 지금 뭐 어떠한 임상 실패라든지 아니면 실적 부진이라든지 아니면 기술 계약 부진이라든지 연기의 이유가 없이 제약바이오는 그냥 빠지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수급이 반도체로만 몰려서 그렇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원리를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제약바이오의 수급은 빈집이다. 그래서 조금만 수급이 들어오면 5%, 7% 뛰는 건 우습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목요일이죠. 저번주 목요일날 이 신규 회원님들의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제약바이오 쪽에 신규 종목을 들어갈 거다라고 목요일날 예견을 드렸어요. 그게 오늘 월요일, 금요일날 바로 일어나진 않았지만 금요일까지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오늘 큰 수익을 좀 받아가셨을지 않았을까, 저희 가족분들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전체적인 뭐 어떠한 종목이 갑니다 막 이렇게 점쟁이처럼 맞추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수급과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반도체 다음에 무조건 제약바이오일 거야가 아니라 반도체만 갈 때 저는 바이오를 보고 자동차를 보고 증권주를 보는 거예요. 예, 너무 사람들이 핫한 데에는 우리도 포트를 하나 넣어놓지만 거기에 모든 포트폴리오를 다 넣지 않는 개념인 거예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정말 유튜브 보시는 분들 많이 도움 되겠죠. 전 여러분들도 많이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피부미용 쪽은 계속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게 물론 요즘에 부침이 좀 있어요. 뭐 휴젤, 클래시스, 파마리서치 요 3대장이 고점에서 많이 꺾여져 있어요. 그 이후에 가장 첫 번째 문제는 부가세 환급 문제가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뭐 성형수술을 받던 아니면 피부미용 리쥬란을 받던 이거를 텍스 리펀드를 받아가지고 10%를 환급을 받았는데 그 환급이 올해 12월 31일 날 끝납니다. 예, 그 영향으로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종목들도 다 같이 떨어졌는데, 이게 연기가 되면은 주가는 반등이 들어올 거예요. 그렇지만 연기가 되지 않더라도 10%를 더 지불하고서라도 우리나라에서 피부미용을 받아갈 외국인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조차도 상당한 기회다. 오늘 급등이 나왔지만 상당한 기회다라고 보여지고, 자동차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에 대해서는 언급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자동차는 지금 따라붙기는 좀 애매해요. 요건 반도체 개념이랑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도체는 압도적으로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캐파가 크고 글로벌적으로 다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같이 갈 수 있지만, 자동차는 도요타 자동차라는 역시 역대 최고의 라이벌이 아직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바닥에서 기술적인 반등으로 많이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전고점을 지금 반도체처럼 넘어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거는 저는 물음표예요. 그래서 자동차를 제가 사라고 2개월 전부터 얘기하셨던 분들은 수익을 즐기는 건 맞지만
저번 주에 자동차를 지금이라도 들어가도 될까요는 아니에요. 그건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동차는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고. 미리 사셨던 분들의 영역입니다. 근데 마지막 증권, 제약바이오 증권 저번 주 내내 약세 업종에 있었습니다. 근데 증권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개념적으로 본다면 지금 뭐 코스피 4천 얘기도 나오는데 코스피가 3,800 이상만 가도 증권주들은 호황이에요. 거래 수수료, 위탁 대여금, 그 다음에 저기 여신, 신용금액 이런 것만 하더라도 증권주는 계속해서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급등 나왔잖아요. 얼마나 아까워요. 네, 제 방송만 열심히 보셨더라도 너무 아깝습니다. 네, 끝으로 약세업종 좀 보겠습니다. 석유화학 쪽이 좀 좋다가 저번 주까지는 괜찮다가 오늘 하락이 나오는데 저는 석유화학에 대해서는 약간 세모, 그러니까 이건 동그라미도 아니고 X도 아니지만 약간 제가 이런 표현 많이 드리죠. 우등반과 열등반이 있는데 열등반 중에서 1등하는 애가 우등반에 꼴찌하는 애를 이기질 못해요. 그러니까 시장의 메인 스트림에 있지 않은 석유화학을 굳이 우리가 가져갈 필요가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세모, 그냥 약세로 놔두자, 신경 쓰지 말자. 그 다음에 백화점 띄고 해운 쪽은요 역시나 세모도 아니라 X입니다. 해운은 저는 그렇게 좋게는 안 봐요. 왜냐면 무역전쟁이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는데 각 나라별로의 이 해운이 얼마나 움직이겠습니까? 해운 양이. 그래서 저는 별로 좋게 보이지 않고, 그나마 약세업종에서 좀 집중해 봐야 될 건 백화점. 왜냐면 외국인들 입국자들이 많아짐으로써 주말에 이제 경제지를 보다 보니까 뭐 신세계 백화점이 외국인 비중이 제일 많고, 그 다음 롯데, 그 다음에 현대백화점인데, 결국엔 지금 중국인들이 넘어와서 가장 많이 쇼핑하는 부분이 뭐 화장품, 뭐 피부 미용 이런 것도 있지만 백화점에 들어와서 문화 K컬처를 좀 경험을 하고 거기에 따른 뭐 명품샵에서 명품 구매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중국에서 직접 사는 것보다 우리나라에 사는 게 중국 사람 입장에서는 더 저렴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는 저도 조금 찾아봐야겠는데 일단 그렇다고 하니까 약세 업종 중에선 백화점 쪽 자리도 많이 다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강세 업종에서는 뭐 지금 다 좋습니다. 제가 다 좋아하는 것들이 다 올라왔고, 약세 업종에서는 백화점, 요 정도까지만 체크해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계속해서 주식은 신고가, 증권 신고가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신고가에서 여기서 고점이겠지라고 생각하는 거는 섣부른 판단이에요. 섣부른 판단이고, 지금 시장에선 가장 중요한 마인드는 뭐냐면 씩씩함입니다. 씩씩함과 우직함으로 밀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아직은 매도할 때가 아니다. 저는 그 의견은 아직까지도 유지하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주식 투자 많은 돈 오래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